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과 주거복지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주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률이 둔화됐고 금천구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가 10에서 15층의 중층 단지로 빠르게 옮겨붙고 있습니다. 중층 아파트는 저층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낮을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그래도 강남 재건축이라는 인식이 공고해지면서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을 적용받는 가운데 이달 나오는 신규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투자를 삼가고 개별 오피스텔의 역세권, 직주 근접 여부를 잘 따져서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책을 계속 내놓으면서 시중 투자 자금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가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상업 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가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총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소형 주택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대형 평형 아파트 소유자 사이에서 세대 구분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소유주 입장에서는 대형 아파트에 현금 수익을 발생시켜 주택 가치를 올리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단기간에 늘리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법원 경매 투자자들이 감정가를 웃도는 고가 낙찰을 받더라도 시세 차익에서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입찰에 앞서 철저한 주변 시세 파악이 선행돼야 하고 낙찰가율에 대한 착시 효과를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정부의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조금 더 깊어졌는데요. 시장이 관망세로 접어들면서 집을 팔고자 내놓아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좀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경우 더 높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도 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부동산 이 체크 통해서 이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전문가의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샵 3989번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언제나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벌써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찾아왔는데요. 금요일마다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계시죠.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신화경제연구소의 신하선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하순 대표님을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요즘 좀 걱정하시면서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내년 4월부터는 좀 집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가 최고 62%까지 올라간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집을 좀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버텨야 할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님 어떻게 좀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4월 1일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 가지고 이제 퍼센티지가 10%포인트, 20%포인트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걱정들이 많으시고 거래도 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서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은 로얄층 같은 경우 이제 가격이 싸게는 나오지 않겠지만 혹시 튀어나오면 매수자들이 좀 대기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게 되면 양도세, 중과세 우리가 이제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대책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번에 이제 법적으로 통과를 했고 다주택자들이 이미 이제 충격을 한번 받은 상태라서 이 법안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상태에서 지금 받는 충격은 좀 덜하겠죠. 어쨌든 법적으로 지금 이제는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다주택자의 어떤 고민들에 대해서 한번 신문의 내용을 좀 발췌를 했는데요. 강북구에 있는 아파트 2채를 보유한 50대 A씨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칙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규제 대책이 나오면서 걱정이 굉장히 많아졌죠. 다주택자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상당한 빚을 안고 집을 산 지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전세 투자가 아니라 월세 투자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월세 투자로 월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한 빚을 안고 산 이건 조금 이제 무리한 표현 같은데요. 사실은 뭐 보통 전세 투자를 하지 큰 거를 월세 투자를 하지 않는데 월세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예전부터 갖고 있던 분들이고 또 월세 투자를 했다고 한들 그만큼 또 월세에 대한 아파트 이자를 받기 때문에 남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남는 건 없지만 은행 이자 정도는 충분히 갚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뭐 그렇게 대단하게 힘든 상황은 아닐 것이다. 지방은 좀 다르겠죠. 지방은 서울하고 지방은 일단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돼 있고 8.2 대책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었던 이번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원안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국회를 통과를 했어요. 집을 팔려고 내놓아도 좀처럼 거래되지 않는다. 진퇴양난이다라고 이제 기사의 내용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 50% 양도세가 중과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국회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세율을 상향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 4월부터죠. 4월 1일부터 이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우리 청약 조정 대상 지역 다 아시죠? 그래서 기본 세율 6에서 42% 이제 이것도 40%에서 42%로 2% 상향이 최고 세율이 올라갔고요. 6에서 42%에다가 실질적으로 2주택을 만약에 보유한 사람은 10%포인트 플러스 하겠다. 그리고 3주택자, 주택이 3개 있는 사람은 청약 조정 대상 안에 20%포인트 또 추가를 하겠다.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실상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이제 착각을 살짝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은 10%포인트라는 것은 전체가 퍼센트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에 대한 세금이 나왔다. 너무 많이 남아서 1억에 대한 세금을 국가에다 내야 되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하면 10%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거를 그럼 한 1억 1천 정도 이렇게 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세율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시면은요 전체가 퍼센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1억 3천에서 1억 4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0에서 40%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 엄청난 이제 플러스입니다. 이게 10%포인트가. 거기다가 이제 3주택자는 20%포인트 지금 세율을 적용을 받는다고 하죠. 이 3주택자나 2주택자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전에도 있던 제도입니다. 예전에도 있던 제도.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3주택자라는 계산 자체가 상속주택도 그렇고 5년 지난 다음에 상속주택을 팔아도 중과세율이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고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고 비과세 계산할 때는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3주택 중과 계산을 할 때는 5년 지나면 포함이 되고 막 복잡합니다.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 3주택 개수를 계산을 잘 못해가지고 그냥 3주택인데 원래는 본인이 2주택 중과만 내면 되는데 모르고 3주택 중과로 세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럽니다. 허다하다. 근데 세금을 내버리고 나서 정정신고를 5년 안에 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하고요. 보통 세금을 내버리고 나면 어느 분하고 의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5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2주택과 3주택 중과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층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웬만한 전문가들도 상당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만약에 상담을 하시게 되면 세네 군데 이상 꼭 들리시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내년 1월부터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를 중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분양권 이제는 1월 달부터 매도하게 되면 뭐 가지고 있던 거 상관없이 무조건 50%가 되는 거죠. 분양권 얘기하는 겁니다. 분양권, 입주권 아니고. 자, 그리고 양도세 중과 시행으로 기존 주택 1주택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의지는 상당한 부분 꺾일 것으로 관측됐다. 사실은 이 제도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거나 세계 세미나를 들으러 가거나 저희도 공부를 하러 다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어떤 해외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보통 선진국들이 한 주택 이상, 자기 주택 이상 더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꿈도 못 꾸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금이 비싸고 세율이 높기 때문에 한 주택 이상 더 이상 살려고 하지를 않는다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로 뭐 여태까지 돈 많이 벌었던 거 좋은데 이제 선진국을 좀 따라가는 형국이라고 하면은 아파트는 일단 한 채는 무조건 필요하신데 꼭 하나는 사시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미나 때 제가 그 포인트를 설명을 드리는데 일단은 우리는 이제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닌 이상은 아파트는 이제 한 채만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3주택 70%까지 내게 되면 세금이 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기존 다주택자들이 아예 집을 내놓지 않고 뭐 이거는 기싸움을 서로 하고 있었죠. 사실은 서울 쪽은 전세가 지방은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뭐 지금 깡통 전세 나오고 뭐 정신이 없는데 서울은 외려 전세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티기 작전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에 아파트 주택 매매 거래량이 63,200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42% 감소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량만.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114 리서치, 그러니까 부동산에 좀 깊이 관계가 되어 있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양도세, 중과세로 집을 추가 구입하려는 심리는 약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다들 이제 예상을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추가 구입하는 거. 이제 실소유자들 집을 한 사람당 한 채씩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이제 다 가져가시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분배가 좀 되는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갭에서 나타났던 처분이 나설 가능성이 있지만 갭 투자에 나섰던 사람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은 당분간 매도하는 거. 실질적으로 갭 투자한 사람들은 또 팔고 이제 좀 나오고 하겠죠. 세금 남아봤자 세금으로 다 내버리니까. 그러면 다른 투자처가 괜찮은 투자처가 있게 되면은 뭐 토지라든가 아니면 요즘 수익형이라든가 파리 대책에서 밀어주고 있는 소형 주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다 갈아타기가 되니까 아파트는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프리미엄이 조금 약간 잡히는 형국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모르는 거죠. 자, 많은 세월 동안 많은 제도가 있었지만 그 제도에 의해서 심리적으로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지만 결론은 자, 부동산은 여기에 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학습이 돼 계셔가지고 다들 알고 계시는데 과연 이제 보유세 때문에 이제 많이 사고 팔고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급하게 팔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이게 이제 초부터 그렇게 되셨죠. 장기적으로 정책이 변화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두고 집을 보유하는 다주택자들도 많다.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안 판다는 얘기예요. 이미 이제 학습이 되셨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양도세 때문에 증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해외에도 그렇습니다. 주택 하나 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막 증여 미리미리 해놓고 그런 상황이 되고 비과세 받아야 되니까 그렇죠. 강남 지역에선 최근에 수억 원가량의 낮은 금액으로 실거래된 사례들이 등장하면서 증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뭐죠? 우리가 지금 이제 자금 조달 계획을 내야 되죠. 굉장히 그거 한 번씩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뭐 움찔을 하신다고 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 주의하셔야 되고 많은 세금을 물고 주택을 처분하느니 가족들에게 증여하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시세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실거래 신고되지 않는 사례 등은 증여인 경우가 많다. 낮게 신고된 것들 얘기하는 거죠. 상속, 증여 등에 대해서 요청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원래 예상했던 거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주의할 것들이 많고 현 정부가 거의 파월을 10년 이상 간다고 봤을 때 우리는 현 정부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금액을 아파트는 한 채는 무조건 꼭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아파트는 이제 투자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실제로 거주하는 아파트 한 채에 대해서는 소유를 좀 해야겠지만 그 외의 투자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쯤 다시 한번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고민 좀 해결해 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시면 저희 언제나 친절하게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직접 들어보고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저는 저기 수세계에 사는 사람인데요. 네. 저 대림 아파트를 지금 다른 데 뭐 방송 들어보면은 막 가격이 들었는데 여기는 지금 하락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내놔야 되나 아니면은 네. 조금 더 갖고 있어야 되나 하고요. 네. 지금 은평구 수색동의 대림 아파트 거주도 하고 계세요? 예. 거주하고 계시는데 좀 하락세로 돌아선 것 같아서 이걸 좀 매도해야 하나 고민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전문가는 네, 어떻게 보는지 좀 이야기 지금 들어보죠. 이거를 매도를 네네. 하고 다른 데로 갈아타려고 하는 중인데. 네. 이사까지 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바로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거기 거주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17년 됐어요. 어이구, 그러셨구나. 네. 조금 가격대가 처음에 분양가보다 조금 많이 안 올라서 속상하신 거죠? 네, 근데 처음에는 한 5억까지 갔었는데 지금 한 4억 5천에 내놨는데도 매도가 안 되고 저 아래 5억까지 갔던 때가 언제예요? 지금 17년 됐으니까 네. 막 져가지고 한 5년까지, 그렇죠. 4년까지는 한 5억까지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밑으로는 이제 떨어지더니 저 아래 지금 4구역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하고 있죠. 그 4구역 재개발을 하는데 지금 거기는 25평이 지금 5억 1천까지 지금 부동산에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아파트가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지금 디지털 미디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상암동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수색이 편한 세상이라고 이렇게 자리 잡은 데가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물어보는 아파트입니다. 지금 몇 평대시죠? 32평이요. 32평. 매매가 4억 5천에 내놨어요. 4억 5천 정도. 예, 매매가 4억 5천. 사실 뭐 나온 물건도 많지 않아요. 사실은. 자,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의 한 특성을 보시게 되면 여기 6호선 흐르죠. 공항철도 흐르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중앙선, 경의중앙선 흐르죠. 근처에 가서 보시게 되면 전철이 많이 흐르는데 여기랑 가깝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주변의 어떤 환경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전체적인 환경을 좀 들여다보자 그러면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위치가 이쪽에 있는데 주변에 이렇게 개발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DMC 쪽도 개발되고. 근데 앞으로 여기 호재거리를 보자 그러면 이제 홍대로 전철이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디서 어떻게 주최를 해가지고 갈지 모르겠지만 홍대로 전철이 뚫리게 되면 마곡까지 해가지고 연결이 막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러면은 마곡에 대한 유입 인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호재거리가 일단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전철이 일단은 좋은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호재거리가 또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 DMC 쪽 요쪽에 아파트들이 개발이 되게 되면 최소한 한 9억대 이상 시세 형성을 예상을 합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밑에 4구역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네. 거기가 지금 이제 한 6억 5천대 30평대요. 그쵸? 예. 25평대 얼마죠? 5억 한 1,000대 그러죠?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를 투자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면 요렇게 나중에 이쪽으로 5억 1,000대 25평 사갖고 오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30평대 6억 5천짜리 한 7억까지 예상하고요. 지금 5억짜리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새 걸로 전철역 가까운 쪽으로 갈아타는 거 찬성입니다. 만약에 주변에서 움직이시려고 하면. 그래서 뭐 움직이시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얘를 당장 매도하지는 않는 게 얘네들이 이제 예를 들자면 다 정리되고 들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그렇죠. 한 5년 정도. 그렇죠. 4년에서 5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 살 때는 얼마 주고 사셨어요? 저희는 한 2억이요.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남아 있어서 얘를 비과세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분양권을 사두신다고 하면은 얘네 입주 날짜가 있잖아요. 예. 그래도 이거는 이제 분양권은 입주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돼요, 분양권이. 그러면 얘 등기치고 입주한 날짜로부터 3년 안에 팔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5억까지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전체 분위기가. 그러니까 조금 그때 5억이 돼서 너무 아쉽긴 하지만 다시 점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수요자 유입 인구가 늘어나요, 유입 인구가.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점핑할 수 있는데 얘가 상대적으로 싸기 때문에 같이 점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쪽으로 가서 물론 이제 5억대 아파트를 더 많이 사겠죠. 근데 얘는 30평에 4억 5천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평대를 얘로 갈아타게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30평대 갈아타게 하셔도 괜찮아요. 일로 얘를 분양권을 하나 사고 얘는 지금 당장 팔지 마시고 얘 입주하고 나서 3년 안에 비과세 받는 걸로 전세 놓고 오면 되니까요. 요렇게 포트폴리오 해드리면 그동안에 프리미엄 안 올라서 속상했던 거 여기서 깜프라치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보려고 그러는데요. 네네. 저 북가자 6구역이 지금 으쌰으쌰 하고 있거든요. 네. 북가자 6구역이 바로 GMC 옆에요. 네네. 근데 거기가 지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중인데 거기를 지금 조금 허름한 빌라를 하나 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얘 되는 거 시간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지켜보셨죠? 예, 봤어요. 나이가 지금 어떻게 되세요? 실례지만. 예, 저 나이 이제 59세요. 59세. 자, 그렇습니다. 이제 좀 새 집에 가서 편하게 사실 나이도 되셨고, 그러니까 걔 샀다가 한 10년 기다리실 건가요? 또? 그러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마음이 우리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세월이 좀 흘러서 60대가 넘으시면 조금 눈에 보이는 안전한 투자가 더 편하네요, 마음이. 그러니까 물론 걔 사가지고 뭐 10년 있다가 대박 터지면 좋겠죠. 그러니까 자금적 여력이 있으면 걔를 사놓은 그 다음에 사두시는 건 괜찮겠는데 지금 이제 여러 채를 아파트 쪽으로 사두시면 안 되니까 임대사업자법을 이용해서 하나 사두시든지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만드시면 되는데 일단은 얘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일단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갈아타게 해보시고 걔는 차후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멀리 바라보시기보다는 비과세 효과를 누리시면서 이 근처 알아보시는 거 추천드렸으니까요. 또 알아보시고 고민 생기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있으세요? 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목동 9호선 라인 1단지하고요. 네. 5호선 7단지가 있는데요. 네. 향후 어떤 곳을 투자를 해야 좋은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우선 지하철 라인으로는 9호선과 가까운 목동의 1단지, 그리고 5호선과 가까운 7단지 이렇게 두 개를 보셨어요. 자, 어떤 게 접근하면 조금 더 좋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연한이 30년으로 이제 줄면서 엄청 혜택을 본 지역 중에 하나인 곳 중에 하나고, 또 이제 개발이 지금 뭐 목동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얘기가 많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아서 지금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 있는데, 예전에 지금 이제 올랐던 가격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목동 자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개포지구가 4천만 원으로 오픈하면서 평당 5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생기지 않았다면, 그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았다면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제 가격들이 점핑하고 2주구, 4주구 아파트들이 25평대가 이제 하늘에서 어디 옥상에서 지금 바깥에 지금 한강을 보면서 수영까지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가격대가 상당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면서 같이 이제 수익성에 대한 가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약간의 변동 사항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동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자, 보시게 되면 그 전에는 가격대가 너무 올랐었어요. 그래서 투자해가지고 수익이 과연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지역이 여기가 이제 목동 5호선이죠. 5호선인데 여기가 7단지고요. 그리고 여기가 1단지입니다. 여기가 1단지. 1단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높은 층을 잘 받으면 이렇게 한강도 보이는 게 있을 수 있고요. 목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 현대백화점 이게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주변이 목동이 버스 전철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단지가 상당히 들어가시게 되면 웅장하고 잘 돼 있고, 1단지도 그렇고 학군으로 치자면 3, 4단지가 더 좋겠지만 재건축 투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자면 이게 이제 애매하셔갖고 전화를 하신 건데, 1단지 지금 몇 평대 하는 거죠? 27평이요. 27평대. 27평대 지분과 지금 7단지 27평대 지분과 7단지가 약간 더 크죠? 네. 네, 약간 더 큰데 여기서 문제는 1단지가 지금 얼마 합니까? 8억 5천에서 9억이요. 그러니까 8억 5천에서 9억. 그리고 7단지는요? 1단지는 한 5천만 원 더 가고요. 9억 정도 해요? 네, 9억에서 9억 5천이요. 그러니까 9억에서 9억 5천. 지금 얘하고 5천에서 1억 차이 나네요. 네네, 한 그렇죠. 5천 정도 네, 5천만 원 차이 난다 그러면 뭐 7단지로 저는 갈 것 같은데, 1억 차이 난다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좀 있고, 또 하나가 지금 이제 1단지 전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세가가. 4억 5천이요. 4억 5천. 아이고, 상당히 조사 많이 하셨네요. 지금 7단지는요? 같습니다. 4억 5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찰이 들어가는 게 다르죠? 네네. 얘는 얼마야? 뭐 5억대. 그죠? 4억대, 5억대. 얘도, 그런데 얘가 현찰이 좀 더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현찰이 더 들어가는 만큼 7단지의 값어치는 상당히 훌륭합니다, 사실은. 이쪽에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뒤쪽으로 목동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좋은데, 우리가 장기전으로 갈 거잖아요. 장기전으로. 강남으로 나오는 길로 따지자 그러면 사실은 아침에 러시아워 때문에 이 목동에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한참 걸려요. 네. 네. 그런데 1단지는 어디예요? 바로 나오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거리는 멀지만 9호선도 여기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단지는 교통 여건에서 상당히 좋아요. 강남에서 입출하기가. 근데 목동의 인프라가 7단지 옆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형국이라 둘이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얘도 괜찮고 얘도 괜찮아요. 투자하시기가. 그런데 내가 장기적으로 갈 것 같으면 현찰이 좀 더 1억이라도 덜 들어가는 방향이, 그 1억은 다른 데다 또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얘 올라가는 만큼 다른 거를 투자하셔가지고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1단지를 가보시는 건 어떻겠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차 전화하셨군요. 네. 그 1억이면, 뭐, 예를 들어서 조그만 거, 요즘 이제 소형주택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많이 이제 푸시해지고 완화 정책을 피고 있잖아요. 그 1억이면 소형주택을 이제 아파트를 두 채 사시면 안 되니까. 그쵸? 세금 때문에. 소형주택을 뭐, 빌라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괜찮은 거 두 채를 사시고 임대사업자법, 준공공임대법을 이용하시면 양도세 100% 감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투자하는 대신에 그 대신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들어가서 2년 거주하셔야 되잖아요. 이제는 비과세 받으려면. 그러니까 그런 것만 3번만 잘 적용하시면 외려 더 그 1억은 딴 데서 재밌게 이렇게 급할 때 걔는 막 회전도 가능하니까 얘 하나 해놓고 그렇게 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단지나 7단지랑 별 차이가 없나요? 실질적으로 7단지도 상당히 좋은 위치고요. 1단지도 되게 좋은데 7단지는 주변에 이제 인프라가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여기 1단지 같은 경우는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요. 아침 러시아워 시간에. 이 평소 시간에는 뭐 그냥 고만고만한데 러시아워 시간에. 그러니까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투자로 장기적으로 갈 거면 현찰이 1억 덜 들어가니까 1단지로 가는 것도 괜찮고 나는 그냥 1억 더 들어가도 그냥 하나에다 묶어둘래? 그러면 7단지 가시는 것도 괜찮고요. 둘 다 뭐 하기에는 그렇고요. 본인의 성향이나 스타일에 맞춰서 하셔도 될 거예요. 둘 다 괜찮아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대표님의 생각과 아마 시청자분의 생각이 좀 일치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선택하시는데 좋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보시면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네, 저는 여의도 한양 아파트하고요. 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의왕시 대우 아파트요. 네. 인덕원 대우 아파트. 네, 지금 두 개의 아파트를 보유를 하고 계세요. 네네.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대우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영등포 여의도동의 한양 아파트를 지금 전세를 주고 계신 건가요? 네네. 네, 전세를 주고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두 개를 좀 어떻게 운영하셔야 할지 궁금하셔서 연락 주신 것 같아요. 자, 바로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파트를 또 갖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덕원도 좋은 아파트고요. 사실은 한양도 너무 괜찮은 아파트인데 제가 이제 PPT화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 네네. 우리 이제 말씀하시는 아파트가 말씀하시는 동안에 제가 이제 어디 갔죠? 그게? 찾아왔는데 없어졌네요. 다시 한 번요. 포일동이라 그러셨죠? 네네. 포일동 인덕원 대우 아파트. 인덕원 대우 아파트. 네, 인덕원 대우 아파트 여기 있죠. 자, 우리가 이 지역의 한 특성을 좀 보자 그러면 뭐 이제 90년도에 개발된 곳이다 보니까 요 주변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아예 없어요. 요즘에 이제 들어서는 거 뭐 요런 몇 군데 빼고는 신축 아파트가 이제 주변에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목마름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안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선 공기 좋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도 상당히 좋은데 이 동안구 쪽의 스타일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보통 뭐 조그만 평형이 더 많고요. 이제 25평대가 훨씬 더 많고 이 근처에 살아서 아시겠지만 30평대가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평대 가격대가 뭐 5, 6억대 이상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6억대 이상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이 포일 쪽에 조금 더 거기를 키워보시면 네, 포일숲 마을에 이렇게 지금 여기도 가격이 만만치 않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아파트가 사실은 뭐 그렇게 막 연식이 막 새 거이거나 막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격대는 얘네들이 조금 가격대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얘도 가격이 같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어서 지금 매도하시기에는 좀 아까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뭐 과천 지식정보센터도 만약에 들어서게 되면 이 전체에 대한 부분을 한번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매도하시긴 조금 아쉽다. 혹시 움직이신다고 하더라도 전세 놓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 아파트 두 채잖아요. 그죠? 네네. 별개로 돼 있나요? 1세대로 돼 있으신가요? 한 세대로 돼 있어요. 한 세대로. 이걸 언제 사셨죠? 여의도요? 예. 저기 인덕원 여의도는 14년 1월에 샀고요. 네네.
그리고 여기 지금 인덕원 대우는 올 3월에 샀어요. 아, 올 3월에. 네. 2017년도 3월에.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비과세라서. 그죠? 네. 자, 네. 그러면은 여의도는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워낙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신문에는 어저께 기사 난 거 보니까 뭐 신탁을 하네 어쩌네 그러고 났었죠? 네네. 네. 근데 그게 조합원이시죠, 지금? 예. 결론은 안 났죠, 그죠? 결론은 안 났는데 그렇죠. 신탁으로 한다고 이제 얘기만 있는 거죠. 의견이 모아졌어요. 그렇죠. 의견이 모아진 거죠. 근데 네. 마치 뭐 신탁 제도로 이미 뭐 된 것처럼 막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의견이 모아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이. 네. 근데 여의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신탁이 되면서 이제 유행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시범 아파트가 지금 이제 신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재 안전진단 통과해갖고 인재 막 시작하는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가 정해지기까지는 이제 신탁업자랑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기까지는 아직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인재 막 시작하시니까. 네. 그러면 1년 있다가 예를 들어서 프랜카드가 걸리게 되면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매도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거를 조금 전에 이 주택을 17년도 3월에인가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저기 여의도는 아니 14년 저기 1월 포일. 예, 인덕원. 네. 17년 올 3월요. 3월 18, 19 어떻게 돼요? 18, 19, 20. 3월. 그렇죠. 3년 안에 네네. 매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 파실 타이밍은 전혀 아닌 거예요. 네. 얘는 어쨌든지 간에 상황이 되는 상황이 그때 되면 가격이 훨씬 오르고요.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정통한 정보에 의하면 여의도는 제가 조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범 아파트 같은 경우 사실은 이제 그 자문을 상당히 잘 받아서 신탁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신탁법이 제가 방송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완전치 않은 법입니다. 신탁법이.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주의할 게 상당히 많아요. 신탁업자와 같이 가야 되는 입장에서 신탁으로서의 물건을 다 맡기고 나서 조합원들이 행해야 될 행위가 있고 그리고 신탁법 자체도 뭔가 법적으로 약간 손을 봐서 이걸 시행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법적 자문을 상당히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합원이니까 시범 아파트를 자문해 주신 분이 상당히 자문이 뛰어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이제 복잡한 신탁법을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여러 가지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조합원이시긴 하지만 여의도 시범 아파트 자문해 주신 분들이라든가 훌륭한 법적 자문 군단을 잘 만나서 여기도 만약에 그 신탁법으로 가게 되면 그걸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자문하냐에 따라서 신탁으로 가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은 이게 14년도에 사셨으면 어쨌든 가격은 더 뛸 거고요.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포일을 그냥 일반 가세 내버리고. 왜냐하면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그건 언제 생각하느냐. 앞으로 1년간은 일단은 팔지 말아야 되고 1년 있다가 신탁법이 진행이 제대로 되면서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만큼 뛰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아셨죠? 네. 포일은 잘 사셨어요. 굉장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네. 네, 기분 좋은 상담이 되셨을 것 같아요. 1년 후에 저희랑 다시 한번 통화하는 걸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화 상담보다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공부를 전문가 좀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신선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참석을 해보세요. 세미나 안내를 좀 해주실까요, 대표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막 너무 재밌어 하세요.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고 사실은 이제 뭐 법적 이야기도 세금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제 나가야 될 방향들이 있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고 고객분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이 시대가 이제 SNS도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진짜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잘 가려내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좋은 정보라든가 진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세미나에 오시면 아마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정말 넘쳐나는 정보의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시간, 무료 세미나 시간이고요. 수요일과 토요일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선착순으로 서울지역번호 02-1638-3910번으로 접수하신 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가지고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가고 있고요. 이번 시간 계속해서 신하선 대표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정부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오히려 젊은 층 신혼부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자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들을 위한 대책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을 보고도 또 맞벌이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대표님 좀 자세하게 들려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신혼이시거나 아니면 이제 당사자가 신혼인 경우에 어떤 이제 예전에 이제 당첨만 되면 뭐 로또 아파트 같은 그런 아파트를 기대하시는 어떤 새내기 분들께서 지금 이제 제도가 조금 오픈화되다 보니까 넓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외려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좀 일어났는데 PPT 파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신혼부부 특별 공급 결혼 3년 내 맞벌이가 약간 부글부글하다 이렇게 내용이 좀 나왔어요. 좀 안타깝습니다. 자,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공급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었죠. 그러면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세법이 약간은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내년 상반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서 지금 혼인 기준을 7년 이내로 늘렸습니다. 이번에 늘리고 1자녀 이상 조건을 없애버리고 무자녀 가구를 포함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넓어진 거죠. 뭐 7년으로 넓어지고 무자녀로 넓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뭐 자녀분들이 많은 분들이 집이 더 필요하긴 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자, 현재는 혼인 기간 5년 이내고요. 5년 이내. 그리고 전년도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이 맞벌이 100% 아니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하, 자녀 태아까지 해서 무주택 가구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었고 이번 개정을 해서 공급순위를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 유무로 결정하기로 하면서 혼인 기간이 아닌 자녀가 있냐 없냐 뭐 이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실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진짜 신혼부부, 이게 진짜 신혼 아기가 한 명이 있으면 진짜 신혼부부가 또 아닌가요?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기사를 좀 발췌한 건데요. 진짜 신혼부부는 외려 당첨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하신 새내기 부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은 경쟁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혼인 기간 3년 이내를 1순위로, 지금은요 혼인 기간 3년이 초과한 경우는 2순위가 됐던 건데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가 1순위. 자녀분들이 많은 사람, 무자녀 가구가 2순위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지금 성향이. 그러면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중을 2배로 높이겠다고는 했는데,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늘어나고,
7년으로 늘어나고 특별 공급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 대상도 함께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늘어난 거예요. 공급도 늘어난 만큼 다시 또 경쟁하는 사람도 늘어나게 된 거죠. 공급 순위 역시 자녀 유무로 바뀌어 버리면서 다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더 유리해진 상황이다. 뭐 그렇게 이쪽 입장에서 바라보면 좀 마음 상하고 저쪽에서 입장에서 바라보면 조금 더 좋아진 상황이죠. 자, 무자녀이거나 자녀 수가 적은 수밖에 없는 기존 1순위 혼인 1년에서 3년 이내 신혼부부들이 경쟁에서 밀려날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상. 그리고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연 5,860만 원 이상을 지금 7,032만 원으로 신혼부부들도 상당히 지금 불만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부모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이른바 금전적 여력이 괜찮은 금수저들에 대한 혜택만이 더 커진 것이다 라고 이제 불만을 내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일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없애거나 완화해달라 차라리 이렇게 청와대에 지금 청원을 놓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일이죠. 8월 2일 청약 가점제 적용비를 확대 적용한 이후 지금 특별공급의 인기를 사실은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지얼 뉴타운에 분양된 레미안 DMC 로센티아의 경우에 159가구 중에서 지금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49가구가 배정돼 있어서 100% 이건 뭐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겠죠. 가격적인 면이라든가. 그리고 강동구 고독 주공 3단지 재건축 단지인 고독 아르테온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27가구 중에 247명이 접수를 했죠.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되면 좋으니까. 같은 단지에 지금 현재 모습이에요. 다자녀 가구 140가구와 노부모 부양 41가구가 특별공급분의 64%에서 66%밖에 모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뭐 집이 뭐 적거나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 거죠. 미달된 거예요, 미달. 이런 부분을 이제 수정하고자, 고치고자, 어떻게든 이제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뭐 한 것 같아요, 정부에서. 내년에는 과천 지식정보센터, 좋은 곳이죠. 하남, 가밀지구, 개인적으로 저 좋아합니다. 그리고 구로, 항동지구. 고독 강일지구, 중랑 양원지구, 위례 신도시 등 이거 완전 알짜라고 볼 수 있겠죠. 알짜 입지로 손꼽히는 택지지구들이 잇따라 공공민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그래서 신혼부부들은 조금 SH나 NH 들어가셔서 계속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서 서치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당첨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특별 공급 제도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 하반기 때부터 공급하겠다고 밝힌 신혼부부 희망타운 7만 가구와 공공분양주택 15만 가구 역시 공공주택인 만큼 특별공급 규칙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이제 엊그저께 신문에 발표 났었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정보센터, 수도권 알짜 지역 이런 거 이제 그린벨트 풀리는 곳 이런 것들 우리 좀 지켜봐야 됩니다. 자녀들이 좀 많으신 분들도 이거는 한번 이용 꼭 하셔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공공분양주택하고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서도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 자녀,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를 다양화할 필요는 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무자녀 가구보다는 다자녀 가구가 주택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벌이를 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주거 환경이 안정되지 않으면 자녀 계획을 미루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미래로 봤을 때 손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속 자녀를 낳지 않게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뭔가 방법을 조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득 통계 조사와 공공주택 물량의 추이 등을 고려해서 소득 기준을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상향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바뀐 특별공급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살펴보시게 되면요. 신청 대상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그리고 결혼 예정 가구입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은 혼인기간 3년 이내의 유자녀 가구, 자녀가 있는 가구,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분양의 20%, 공급 물량, 분양의 20%는 공공 분양은 30%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소득 요건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2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공급을 지금 이제 2020년도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험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우리가 이제 살짝 신문에도 났겠지만 프리미엄에 대한 어떤 이제 공공임대 같은 경우는 뭐 내 거니까 상관이 분양 받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다른 것들 투자에 있어서 요만큼은 현찰 들어가고 본인 돈 들어가고 요만큼은 정부 돈이 들어갔다면 나중에 10년 있다 프리미엄이 요만큼 뛰면 내 들어간 만큼만 돈을 주고 이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국가에다 내고 요런 것들도 있어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공공임대 쪽이나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데 만약에 이제 5만 가구에 대하면은 사실은 당첨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기도 하고 경제도 늘어나겠지만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좀 당첨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측면도 있긴 하지만 반드시 좀 도전해봐야 하는 그런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접근하실 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바로 이번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고민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제가 고양시 덕양구 네. 저기 원흥동의 원흥동일 스위트 네. 아파트 34평을 제가 네. 분양권을 매수를 했는데 아직 저기 완전히 매수한 건 아니고 계약금을 걸었어요. 네. 걸었는데 지금 1월 달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네. 막상 제가 조금 너무 좀 빠르게 제가 분양권을 구입했나 막 조금 이렇게 또 피가 이렇게 떨어져 가면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입한 그 아파트의 앞으로의 전망과 네. 아니면 제가 지금 계약금만 건 상태라 뭐 조금 너무 안 좋으면 또 계약을 취소하고 안 들어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아, 네. 우선 고양시 원흥지구의 원흥 동일 스위트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은 네. 다계약 상태신 거죠. 그래서 네, 이걸 좀 계약을 진짜 해야 할지 아니면 이제라도 좀 나와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또 거기 네. 그 아파트 앞으로의 전망. 네, 아파트의 전망까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말씀하신 지역이 여기 이제 원흥지구에 있는 아파트인데 원흥지구는 이렇게 위에 보시면 여기 삼성지구가 이렇게 있죠. 이거 언제 받으신 거죠? 한 2주 전에요. 얼마 주고 사셨어요? 4억 2천. 4억 2천. 그러니까 어쨌든 프리미엄이 좀 더 오르지 않았나요? 몇 천이라도? 아니, 그 프리미엄이요. 네. 제가 4억 3,900에 피를 더 주고 샀어요. 아,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4억 2천 주고 사신 거잖아요. 네네네네네. 4억 2천 주고 사셨고 거기에다가 지금 전체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이 원흥지구는 괜찮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실거주 네. 하시기에는 요만큼 또 좋은 데가 없어요. 아, 네, 실거주를 들어가려고. 예. 실거주 하시기엔 상당히 괜찮습니다. 가격 대비 여러 가지가. 삼성지구도 네. 있고 하는데 뭐 조금 더 좋은 지역으로 움직이실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만한 돈을 주고 또 사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들어가셔서 입주하셔갖고 2년 거주하시고 비과세 받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지금 원흥지구가 삼성지구 아래에 있으면서 뭐 투자용으로 들어가신다기보다는 실거주용으로 상당히 가격 대비 그냥 저렴하게 처음에 분양가로 2억 얼마 때 샀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3억 6,600의 분양가가. 예, 그러니까 예. 조금 아쉽긴 해요, 사실은. 예. 그래도 제가 실거주 그래도 3,900을 또 괜찮다,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기왕이면은 실거주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전철역 근처로 여기 연신내 쪽으로 요렇게 나오다 보면 여기 근처에 이렇게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서는 데가 있거든요. 요 3호선 라인에 글로 가셔도 괜찮고 지금 얘도 공기도 괜찮고 뭐 나쁘지 않아요. 실거주 하시기에는 찬성입니다. 가격 대비. 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뭐 프리미엄이 많이 뛴다거나 이런 거보다는요. 가격이 네네. 빠지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는. 아, 네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우선 실거주하시기에 나쁘지 않고 이게 그냥 좀 더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계약하셔도 좋겠다는 의견 들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좋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서울 지역번호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10번 언제나 연락 주시면 여러분의 친절하게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또 유료 100원에 샵 3989번으로 내용 보내주셔도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은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을 해드리지 못했는데요. 자, 세미나에 참여하신다면 조금 더 자세한 정보 그리고 대표님께 더 긴 시간 상담을 좀 받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세미나 안내 다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세미나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있느냐,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내가 몰랐던 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가는 거는 상대방이 다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공부가 되고 정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그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시면 상당히 잘왔구나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시거든요. 네, 잘 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세미나 시간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노년역 근처에서 진행되는 세미나 무료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으로 문의 주시면 접수부터 그리고 상담까지 좀 자세하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자, 부동산 골든타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뜻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